안녕하십니까. 저는 월드 모델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는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권도윤이라고 합니다. 월드 모델이라는 논문은 2018년에 데이비드 하와 뮤르겐 슈미트 후버가 게재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을 간략하게 말하자면 인공신경망을 사용한 강화학습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논문의 인트로덕션에서는 우리가 보고 느끼는 이 세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작 뉴턴은 사과를 어떻게 인지할까요? 특별히 뉴턴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이 사과를 어떻게 인지하는 것일까요? 사과를 추상적으로 설명해보면 빨간색의 동그란 모양의 물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정제한 상태의 사과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만약 사과나무에서 떨어지고 있는 사과를 본다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인지할까요? 사과나무 가지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사과라면 아까 설명했던 형태적인 개념에 공간적이고 시간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사과의 상태를 역시 추상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순간이 있다면 당연히 사과가 바닥에 떨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은 우리가 세상을 인지하는 내부 모델에 기반한 미래를 뇌가 예측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내 뇌부의 예측 모델은 일반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의 미래 데이터를 예측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은 주어진 상황을 보고 그 앞의 미래가 어떻게 진행될지 뇌의 내부적인 모델이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왼쪽 그림에서 남성은 어디로 이동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급박한 상황에 처하면 예측 모델에 따라 본능적으로 빠르게 반사 행동이 일어나고 이 과정은 의식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닌 반사적인 행동이란 것을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의 야구선수가 시속 160km의 패스트볼을 직면하였다고 하면 이 속도는 눈이 시각적으로 정보를 파악하여 뇌로 보내는 속도보다 공이 지나가는 게 훨씬 빠른 속도입니다. 하지만 프로야구 선수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내부 모델의 예측에 따라 적절한 시간과 위치에서 반사적으로 방망이를 휘두르게 됩니다. 이 논문은 앞에서 얘기한 인간이 세상을 인지하고 반응하는 내부 모델, 즉 월드 모델을 구성하여 실험의 에이전트가 그 월드 모델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실험에 앞서서 에이전트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공간적이고 시간적인 데이터가 사용됩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데에는 RNN 기반 네트워크를 사용합니다. 이런 RNN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에이전트 3개의 모델을 학습한 다음 이 3개의 월드 모델을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작고 간단한 컨트롤러를 사용합니다. 강화학습은 학습해야 할 것이 많고 복잡할수록 학습이 어렵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화학습 부분의 복잡도를 매우 줄여 간단한 모델로 구성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학습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인간이 세상을 눈으로 관측하는 방법과 같이 이 논문의 실험 환경에서의 세상은 게임 세상의 화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그래픽 정보가 월드 모델에 입력되게 되고 모델은 이 데이터를 토대로 세상을 학습하게 됩니다. 복잡한 세상을 학습하였다면 월드 모델은 컨트롤러에게 모델에서 도출된 결과를 넘겨주게 되고 컨트롤러는 이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세상을 나아가게 됩니다. 에이전트 모델에서는 그림에서와 같이 3가지 구성 요소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비전 모델,
다음으로 메모리 아래는, 다음으로 컨트롤러,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중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부분인 월드 모델은 비전 모델과 메모리 RNN 모델을 합친 부분이 됩니다. 본 논문의 실험에서의 입력값은 게임의 화면인 2D 영상 프레임입니다. 앞으로 지금 보여지는 모델을 약자로 설명하게 될 텐데, 비전 모델을 V, 메모리 RNN 모델을 M, 컨트롤러를 C 이렇게 약자로 설명하게 됩니다. 이를 명시하면서 발표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델의 흐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2D 영상 프레임을 받은 V 모델은 고차원의 입력값을 저차원으로 만들어주고 시간적 흐름에 따른 데이터를 M 모델, 메모리 RNN에서 이해하고 이해한 내용을 토대로 미래를 예측하여 컨트롤러 부분에서 그에 맞는 적절한 액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VAE 모델이라고도 불리는 비전 모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약자로 V 모델이라고 칭합니다. 비전 모델은 VAE, Variative Autoencoder를 사용합니다. 이 모델에서의 역할은 게임이 진행되는 각 시간 프레임에서 에이전트가 입력받는 데이터를 압축하는 것이 V 모델의 역할입니다. 원본 프레임이 인코더에서 압축되어 저차원의 잠재 벡터 ZT로 압축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압축된 Z를 다시 디코더에 넣어서 복원시키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본과 비슷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VA의 목적은 이렇게 원본을 얼마나 잘 압축시켰고 그 압축시킨 데이터를 다시 복원하였을 때 얼마나 원본과 비교했을 때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는지가 VAE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다음으로 메모리 RNN 모델입니다. 논문에서는 약자로 M 모델이라고 칭했습니다. M 모델의 역할은 VAE에서 압축된 데이터 Z가 들어오면 각 시간에 따라 학습한 뒤 미래의 역할을 예측하여 결과값으로 내보내주는 것이 역할입니다. 본래의 RNN 모델은 입력값이 들어오면 결정론적인 예측인 딱 정확한 값을 출력하였지만 그림에서와 같이 MDN이라는 것이 추가되어 PZ라는 확률 분포를 출력하게 됩니다. 이는 MDN 부분은 혼합된 가우스 분포로 RNN이 알려주는 현재 및 과거 정보를 토대로 미래의 잠재 벡터 Z의 확률 분포를 출력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RNN의 식은 PZT 플러스 1 바 AT, ZT, HT입니다. 방금 설명했던 부분의 MDN 부분만 추가 설명을 하자면 MDN은 믹스처 덴시티 네트워크로 왼쪽과 같이 평범한 가우시안 분포가 있다면 이를 여러가지 가우시안 분포가 혼재된 상태로 결과값이 확률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MDN RNN을 사용한 대표적인 예시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스케치 RNN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의 맨 왼쪽에 빨간색 선들이 입력값으로 여러가지 분포의 유사 모델을 통해 그림의 결과를 여러가지로 예측해서 다음과 같이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컨트롤러 모델입니다. 컨트롤러 모델에서는 에이전트가 받을 예상 누적 보상을 최대화하기 위한 행동을 결정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의도적으로 C를 왼쪽에 보이는 것과 같이 아주 단순한 다항식으로 세팅을 하고 V와 M과는 별도적으로 훈련시켜서 에이전트의 복잡성이 대부분 V와 M이 결합된 월드 모델에 상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진행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로 V와 M 모델은
GPU로 학습하는 것이 빠르고 C 모델은 CPU로 학습하는 것이 빨라 모델 구동의 효율성을 위해서가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강화 학습의 복잡도는 낮을수록 학습이 잘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컨트롤러 부분을 매우 간단하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본 모델이 작동하는 흐름들을 보시면 입력값으로 게임에 프레임이 들어오게 되면 이는 V모델에서 먼저 처리하여 잠재 벡터 Z를 생성하게 됩니다. V에서 M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생성된 모델 잠재 벡터 Z는 C의 입력값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M 모델에서 입력값으로 잠재 벡터 Z와 컨트롤러가 내린 행동 AT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입력값으로 M 모델에서 학습하여 미래를 예측하게 되고 이를 다시 컨트롤러에 넘겨줌으로써 미래에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한 정보를 주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세상을 보고 이를 월드 모델에서 잘 가공하고 미래를 예측하여 컨트롤러에 넘겨주는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보상은 최대로 얻을 수 있도록 학습이 진행됩니다. 실제 실험 영상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한 가지인 카레 시행 실험입니다. 본 환경에서는 한 번 시행할 때마다 트랙이 무작위로 생성되고 이 세상에서 에이전트는 최소한의 시간 내에 가능한 한 벽에 부딪히지 않고 멀리 가는 것을 보상으로 받게 됩니다. 에이전트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자동차의 좌우, 핸들, 그리고 가속 및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행동입니다. 다시 보시면 이렇게 자동차가 얼마나 멀리 가는지, 벽에 부딪히지 않고 얼마나 멀리 가는지 그런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본 실험의 학습 방법은 무작위의 환경을 10,000개를 생성하여 이를 V모델에 훈련시켜 각 프레임에 대해 잠재 벡터를 생성하는 방법으로 학습시킵니다. 나중에 결과를 확인할 때는 디코더를 이용해 다시 복원을 진행합니다. 직접적인 실험 진행 방식입니다.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10,000개의 데이터를 생성하여 수집하고 이를 V모델에 훈련시킵니다. 이때의 잠재 벡터의 차원은 32차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잠재 벡터를 M모델에 훈련시키고 미래를 예측하여 컨트롤러에게 적절한 정보를 주어 행동이 이루어집니다. 컨트롤러는 예상 누적 보상을 최적화하는 방식, 즉 벽에 부딪히지 않고 최대한 멀리 가게 학습을 진행합니다. 파라미터 개수를 보시면 앞에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VA와 MDNRNN, 즉 V모델과 M모델의 파라미터는 매우 많은 것에 비해 컨트롤러의 파라미터 개수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M을 학습하지 않고 V모델만 사용하여 학습하였을 때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를 간단하게 말하면 앞에 흘러가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당장 닥친 그 상황만 보고 운전을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는데요. 트랙을 탐사할 수는 있지만 코너가 오는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눈앞에 닥쳤을 때 매우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V모델, 즉 세상을 인식하는 V모델만 사용해서는 안정적인 주행이 불가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 실험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V 모델만 사용한다면 한순간의 표현만 잘 포착하여 각인해 줄 뿐 예측력은 전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M은 방금 이제 코너에서도 방금 전과 다르게 코너에서도 아주 잘 운전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M은 미래의 잠재 벡터, 즉 미래의 정보를 예측하기 때문에 C. 컨트롤러가 현재 관측치와 미래를 예상한 결과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이전 실험과는 다르게 코너에서도 아주 운전이 안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금 두 실험에서 볼 수 있듯이 세상을 이해하려면 눈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눈으로 보이는 정보를 토대로 M,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도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월드 모델의 실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풀 모델 방금같이 V와 M 모두 사용한 실험 결과입니다. 다른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점수는 가장 높았고 편차는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재밌는 결과로 맨 아래가 이제 풀 월드 모델이고 그 밑에서 세 번째에 있는 V 모델 올리, 이것이 아까 V 모델만 사용했던 그 실험 결과인데요. 평균 점수는 그렇게 낮지 않지만 편차가 모든 모델에서 제일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금 진행한 실험에서 월드 모델은 미래를 예측하고 모델링할 수 있기 때문에 가상의 자동차 경주 시나리오를 생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상태를 감안하여 잠재 벡터의 확률 분포를 형성해 잠재 벡터를 샘플링하여 이 샘플을 실제 관찰로 사용하는 방법인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내가 계속 예측한 미래를 토대로 그 너머의 미래를 만들어가며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법이 논문에서는 꿈과 같다고 설명하여 꿈에서만, 그러니까 가상으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훈련을 진행하고 이를 실제 환경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게 됩니다. 정말 유명한 게임이고 오래된 게임인 둠으로 실험을 진행합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꿈속에서 학습을 진행하여 실제 환경에 적용시켜 보려고 합니다. 본 실험의 조건은 화면에서 보이는 괴물의 물덩어리를 필해 오랫동안 생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칼의 신과는 다르게 수치적인 보상을 줄 수가 없어 생존 시간으로 보상을 책정합니다. M 모델에서는 내가 다음 프레임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에이전트의 생존 여부도 예측하게 학습을 진행합니다. 둠 실험의 과정입니다. 이전 실험과 비슷하게 만 개의 데이터 세트를 수집하여 이를 V 모델에 학습시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데이터가 더 커졌기 때문에 잠재 벡터의 차원도 64차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M 모델을 이용하여 잠재 벡터만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다이의 약자인 DT, 그러니까 생존 여부도 예측하게 훈련을 진행합니다. 실제 환경에서는 꿈속에서 학습된 정책을 이용해 결과를 확인합니다. 파라미터 개수는 이전과 같이 V 모델과 M 모델은 매우 크지만 컨트롤러 모델은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훈련을 진행 후에 컨트롤러는 꿈속에서 불덩이로부터 살아남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실제 게임 환경과는 다르게 가상 환경인 꿈속에서는 더욱 추가적인 불확실성을 추가할 수 있어 꿈 환경에서 게임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템퍼러처, 즉 온도로 설정하였는데요. 이렇게 높은 온도 설정에서 성능이 좋았던 에이전트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설정에서 더 좋은 성능을 발휘했었습니다. 가상 환경은 애초에 정확한 몬스터 수조차 추적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시끄럽고 불확실한 가상 악몽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에이전트는 원래 깨끗한 환경에서도 잘 살아남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약 30초 정도 생존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가상환경인 꿈에서 신기한 상황이 발생되었는데요. M 모델이 학습한 데이터들 중 불덩어리를 아예 쏘지 않는 상황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가만히 있어도 보상은 계속 늘어나는 로컬 미니멈에 까진 상황이었습니다. 보시면 불덩어리를 쏘지 않고 에이전트도 가만히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가 이러한 M 모델의 결함을 이용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설계 단계에서부터 M 모델이 단순히 결정론적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가능한 결과의 분포를 예측하는 모델로 설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온도 매개 변수인 타우를 조절하여 M의 무작위성을 조절 가능하게 세팅하였습니다. 이런 온도를 매우 낮게 설정하면 불덩어리를 쏘지 않아 가만히 있는 에이전트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온도 매개변수 조절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컨트롤러의 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매개변수인데요. 다음과 같이 최적의 온도를 찾기 위해서 편차가 작으면서 실제 스코어가 큰 값을 탐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1.3 정도의 온도가 최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1.15보다는 최고 점수는 낮지만 분산이 작아 좀 더 안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실험에서는 방금 같은 실험에 대한 최적화를 위해서 반복적인 실험 환경을 세팅하였습니다. 모델 M과 컨트롤러 C를 초기화하고 실제 환경에 M번을 수행하고 모든 행동과 관측값을 저장하여 M을 학습해 C 컨트롤러를 M의 기대 보상을 최적화하게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을 계속 반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알 수 있었습니다. M이 다음 프레임을 이상하게 예측하였다면 에이전트는 익숙하지 않은 세계의 일부 부분에 부딪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상황에서 에이전트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익숙하지 않은 세계의 곳곳을 탐험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좋은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모델을 개선할 수 있었다는 점을 알아내었습니다. 본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렇게 월드 모델, 즉 내부 모델을 활용한 강화학습의 이점으로 엄청난 차원의 데이터가 있더라도 그것을 모두 강화학습에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차원의 데이터로 변환하여 이를 강화학습에 사용하여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또한 실제로는 불가능할 수 있는 가상세계의 실험들을 통해 학습된 정책을 현실 세계의 모델에 적용시킬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논문의 한계점으로 고차원의 데이터를 축소하고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어떤 요소가 중요한지 알 수 없고 모델의 내부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을 본 논문의 아쉬운 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